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고소 그리고 피해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뭐 고소 방법이네 뭐네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그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고소하고 피해자 등록을 해야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또 그럴 거예요. 고소를 부추긴다, 아주 저 리에이스 쌍놈 새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건데, 제가 그냥 쌍놈 새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소나 피해자 접수해가지고 저 덕분에 돈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제가 길거리에 나 앉더라도 김밥 한 줄만 사주세요.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더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 하나마나 무용질문이라는 마인드가 걸림돌이 되어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네요. 초기 투자 시에는 시더스 콜센터 그리고 대표 전화도 없었고 우선 돈에 눈이 어두운 가정주부 그리고 주로 노인층이 사업 설명에 많이 물렸었지요. 첫째, 증거 서류가 없어요. 핵심인 투자 계약서도 없어요. 보험회사처럼 제대로 낸 청약서 영수증도 안 해주고 오로지 투자자 본인 핸드폰 시더스 어플에 입금한 것이 전부이지요. 그러니 자포자기하며 어떻게 잘 되기만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리에이스님께서 시더스 관련 피해 회복 고소 절차를 쉽게 알려주시면 수만 명의 불안한 투자자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글을 쓴 뉘앙스를 보면은 저한테 뭐 시비를 걸라거나 절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찍어달라 이 얘기인데, 제가 이미 이전에도 몇 번 고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안 보시고 찾아보질 않으시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 고소 방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찍지 않을 겁니다. 진짜 지겹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폰지 사기 휴스텐 코리아 대응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고소 관련입니다. 자, 고소에서도 소분류로 첫 번째 피해자 기준입니다. 자, 피해자라는 내가 투자한 금액 원금보다 이득을 봤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봐봐요, 여러분들 그럼 피해액이 얼만가요? 라고 경찰분이 최종적으로 물어봐요. 당신의 피해액이 얼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금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피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돼요. 자, 내가 투자한 금액 원금보다 손해를 봤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만원인데 내가 이 중에 한 500만원만 출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500만원이 피해액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500이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피해자 신고 방법입니다. 서초경찰서 입구에 이렇게 왼쪽에 안내 방문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서초경찰서로 꼭 가야 되나요? 네. 서초경찰서가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주요 사건 피해자 등록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 2층 건물 1층 가운데 문 지능범죄수사팀 벨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휴스텐 피해자 진술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서류를 4장 주면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진술서에는 아는 내용만 기재를 해야 되고, 서류를 다 작성한 후에는 종이마다 지장을 찍고 퇴장을 합니다. 지장이라는 거 이제 손가락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제 인주에다가 땅땅 해가지고 하나씩 종이에 찍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거. 피해자 신고로 고소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며 가족관계 증명을 제출합니다. 내 통장에서 가족 여러 사람 명의로 투자금이 나갔다면 모두 합산해서 내가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해자 등록이라는 걸 했으면 고소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변호사 선임을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체 확인증, 내 계좌하고 휴스텐 영농조합 명시된 거 신분증 지참해야 되고,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내 통장에서 가족 여러 사람 이제 명의로 투자금 나갔다면 모두 합산해서 내가 신고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뭐 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변호사 선임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막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형사 절차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건 여러분들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은 해드릴 거예요. 이체 확인증, 뭐 신분증 지참하고 시스템에서 입금받은 돈 증빙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접수 후에 통보는 안 갈 수도 있고 모두 처리하는 데는 30분 정도 소요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소의 대상, 예시 한번 보실게요. 상황에 맞게 고소하면 되는데 첫 번째, 소개한 소개자. 두 번째, 폼장 및 교육장에 사기를 설명한 누구. 세 번째, 이상은 대표. 이렇게 고소의 대상 예시는 상황에 맞게 고소를 할 수 있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가져갈 자료는 뭐가 있나요? 자, 위에 내용들을 아까 그 1번, 2번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추가 자료로 수익구조, 평생연금 등 다양한 얘기를 했을 텐데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녹취 파일 등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고, A4 용지 출력이 불가능한 자료들은 USB에 담아두시고 그 외에 가능한 자료들은 A4 용지로 출력해서 접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피해자 신고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변호사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개인이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고, 이전에 제가 두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람도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나 법무법인 쪽에서 변호사 연계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악광고 모집입니다. 저도 지원해 주실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내용 보면 엄벌 탄원서 작성, 이제 두 번째 대분류입니다.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꼭 저 폼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존재해요. 자, 엄한 처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입니다. 자, 중앙지법법원 2024 고압 3사 해가지고 이 처벌 탄원서는 의무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폰지 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24 고압 3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엄벌을 탄원한다 해가지고, 휴스텐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은 폰지 사기로 서민들을 현혹해서 많은 서민들이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현혹한 방법은 매달 5%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별도 쇼핑 캐시로 5천만 원 투자 시에 매달 130만 원을 평생 동안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다. 교육장에 일단 교육을 받아보면 알게 된다고 해서 가입자를 교육장에서 휴스텐코리아의 수익에 대해 설명을 했다. 2.6배의 데이터 값으로 자산해주고 2.6배한 값에서 매일 출석하기만 하면 2.6배한 자산에서 0.2%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였고, 만약 찾아가서 데이터 값이 레벨값 이하로 낮아지면 찾아갈 현금을 재적립, 재테크하면 3배로 적립이 되어서 데이터 값이 줄어들지 않게 채우게 되고, 그 후에 다시 해당 레벨 데이터 값으로 계속해서 매일 0.2%를 찾아 적립하여 매주 1회 출금이 가능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17년에서 19년까지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트라이체인의 사기수법과 100% 동일한 방식이다 라고 돼 있고, 이 트라이체인의 사기수법을 모방해서 해피캐시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가 뉴 해피캐시 시스템으로 일부 수정하여 설계를 했다. 6배수를 2.6배수로 조정을 해서 원금 회수 기간을 늘렸다. 자, 사기꾼들이 투자금을 데이터 값으로 2.6배한 목적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금액을 뻥튀기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 만들게 하였고, 이것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끼도록 2.6배 뻥튀기한 자산에서 데이터 값의 0.2%를 매일 출석하면 받도록 만들어놨다. 0.2 곱하기 2.6, 즉 0.52%의 소득이 되도록 하여 엄청난 수익이 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었다. 매일 0.2%를 주는 수법은 투자금을 일시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자, 그래서 절대로 투자금을 한 번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폰지 사기꾼이 언제든지 돈을 빼돌릴 시간을 가지게 되고, 투자자는 이것이 폰지 사기임을 느끼더라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만들었다. 폰지 사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됐고 8대2로 나눠서 쇼핑캐시 80%, 쇼핑캐시 20% 주고 무조건 20% 쇼핑캐시는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착각하도록 현혹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매일 출석 체크로 받은 데이터 값 중 80%는 해피캐시로 현금화도 할 수 있지만 해피캐시를 다시 재테크로 넣으면 3배수로 불려서 적립이 되도록 하여 재산이 3배로 늘어나므로 현금화를 하지 않고 재테크를 해서
세배수 적립하게끔 유도를 하였다. 쭉 내용들이 있고, 한편 선수금을 찾아가면 데이터 값이 다시 줄어들어 레벨이 저하되면 0.2%를 받는 데이터 값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은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생겨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계산해놨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공유경제, 블록체인 기술 뭐 등등등 내용들로 해서 이런 걸 믿게끔 속여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한 거래 방식이다. 뭐 내용도 얘기를 하는데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흉내만 내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쇼핑 캐시 털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득금을 챙기더라도 결국에는 금고의 돈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시더스 회원의 가두리 안에서 소비를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것으로 느끼도록 사기를 쳤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여 버는 구글이나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기업과 동격으로 데이터를 돈을 번다고 사기를 쳤고요. 시더스의 사회적인 또 하나의 해악은 이 사람들이 가입을 권유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하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하면서 놀고 즐기면서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찌질이로 살 것이냐 비아냥거리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곳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일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고 먹는 시스템에 빠지도록 하여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근로 의욕을 앗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요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가맹점은 실제로 1,500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특히 폰지 사기가 나쁜 것은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누구든지 이 사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일부 변호사들이 쇼핑 캐시 털이용 사업을 실제 수익이 나는 매출이라고 근거를 이렇게 제출하려 하는데, 이는 사기꾼이 사기에 빠지도록 미끼용 사업을 소득이 나는 사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사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휴스텐 금고에서 지급한 금액과 이들 매출과 수익을 비교하면 그 수익은 세 발의 피만큼 적은 금액일 것이다. 따라서 신속히 수사하고 엄벌에 대해서 아직도 사기꾼의 세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도록 해주고 다시는 이러한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해 상황을 기술해서 누구의 소개로 어떻게 현혹하는 말에 속았고 얼마의 금액을 피해보았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엄벌 탄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만 알려드리지만 이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쵸? 근데 다만 이게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라도 엄벌 탄원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가해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은 고소, 피해, 등록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하실 분들은 하는데 또 못하실 분들은 못하시고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담 메일을 보내도 될지. 작년에 친구 통해서 시더스에 대출로 가입을 해서 출금을 해오다가 뭐 친구가 한 달 먼저 가입을 했고 강요한 건 아니었다. 리스님의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시더스 서초 해산 명령 같은 것을 알게 됐고 소개자에게 여러 번 알렸지만 이렇게 쇼핑페이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해서 회장님 강의도 참석하고 오더니 너무 신뢰가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했다 이거죠. 1년 이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믿으라네요. 자, 그러더니 바로 구속이 되고 이젠 네가 책임지냐 문자했더니 그 뒤로 조용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사태가 나아지기만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탈퇴를 계속 못했던 이유가 이전부터 인터넷 찾아보니까 탈퇴 시 소개자가 받은 뭡니까? 소개비를 토해내게 된다. 이런 걸 봤대요. 그래서 친구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시더스 출금과 페이로 겨우 생활해서 감사하던 형편이었대요. 약 땡땡땡만 원 정도 못 받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게 해둘 거라고 이성희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소인들이 제주 사옥에 압류 신청했다는 걸 보니까 2월 28일 재판받기 전에 고소를 해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건지 3월 달에 해도 되는지요. 빨리 해야 된다면 이번 주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돈만 더 들고 피해가 더 있네요. 서초경찰서 가서 하는 게 뭐 이게 맞냐라는 건데 일단 법적인 메일을 받을 수가 없대요. 아마 이분이 지금 비행기 탄다라는 거 보니까 뭐 제주도에 계시거나 이제 국내 어딘가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너무 추정해서 얘기해버리면 안 되나요? 뭐 아무튼
뭐 그래요. 뭐 비공개로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무법인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 법무법인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고소 절차나 피해자 등록 방법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